어이쿠, 프리랜서. 정신없는 시간에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너무 웃겨.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맞아요? 괜찮아요? 다 방송 톤으로 좀 바뀌어요. 마이크 잡으면 방송 톤으로 바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어이쿠 프리랜서. 우리가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아무튼 네 번째 아닌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래서 네 번째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우리가 항상 뉴페이스가 있죠. 그래가지고 뉴페이스 소개 겸 어차피 저희는 일개 소수민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잊어버릴 테니까 자기소개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님부터 이렇게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출판 편집자 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이나라고 하고요. 네. 그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고 에세이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원래 말씀 잘하시는데 오늘 첫 방송이어서 그런지 긴장한 게 되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30분 동안 근황 토크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다섯 번째 차라고 조금 말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개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서재 여기 촬영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책방의 서재 관리자라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리랜서 겸 자영업자 겸 엔잡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황 토크를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말을 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이제 근데 너무 화요일 날 우리가 만나가지고 지금 만난 지 한 며칠 안 됐거든요. 사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근황 토크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필요해요. 이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워밍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중간님이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오래전에 만났으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화요일날 만나고 오늘까지 이제 지난 1년 동안 계속 진행됐던 그 성인 ADHD 책이 이제 제가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책이 있는데 제가 뭐 편집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관리 감독 역할,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출판사 사정으로 굉장히 좀 마감을 당겨서 해가지고 편집자랑 뭐 작가님이랑 디자이너랑 다 막 굉장히 너무 막 힘들게 막 마감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번 주에 그 대망의 프로젝트가 끝이 나서 이제 인쇄소에 딱 넘기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인쇄감리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근을 하셨나요? 야근했죠. 막 12시에 막 편집자한테 연락하고 막 여기 막 오타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차례가 잘못됐다 막 연락하고 막 일정의 마감 기간이 있으니까 야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쵸. 왜 물어보냐면 오늘 오전에 또 네. 프리랜서 저희가 여기서 모임 있잖아요. 이건 방송이고 그거는 사적인 모임인데 거기에 작곡가 분이 참관하세요. 네. 근데 출판사 의 일을 좀 다루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야근을 출판사 안에서는 무슨 일로 야근을 하느냐라는 게 오늘 주제 중 하나여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중간님 있었으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적고 가셨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이고. 네, 저는 오늘 했던 근황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혼자서 글 쓰고 막 일용직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알게 된 웹소설 작가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알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다른 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웹소설 작가들의 모임을 주선해서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제가 아까 소개해서 에세이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인 출판사 빛의 베르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나온 첫 번째 책이 제 반려조가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갖고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카메라에 한번 이렇게 비춰주세요. 그 작년 1월 9일에 딱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오후서재에 와서 독립 출판물 하는 특강 같은 거 한번 듣고 이제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얘를 추모하는 책이고 어떻게 보면 반려조의 추억을 담은 책인데 얘로 이렇게 돈 벌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낼 때부터 수익금은
뭐 제작비나 프로모션비 제외하고 저는 기부한다 하고 딱 했는데 사실 독립출판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산이 바로 되지 않아요. 독립출판은 위탁 판매가 많기 때문에 책을 입고를 하고 판매가 되면 그때 정산이 되는데 이게 제가 200부 뽑았거든요. 근데 다 나가긴 했는데 그렇죠. 아직 판매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정산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래도 1월 9일이 됐으니까 기부를 해야겠다 해서 정산을 한번 해봤죠.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났어요. 뭐죠? 제가 적자까지는 아니에요. 다행이죠. 적자가 아니면 다행이죠. 적자가 아닌데 그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그 제작비에다가 이제 다 팔렸다고 일단 가정을 했죠. 다 팔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딱 하나씩 빼는데 다 빼고 나니까 120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120원을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120원이 남을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심지어 아직 정산도 못 받았는데 적자죠.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120원에 000을 더 붙여서 3개나 붙었어요. 3개나 12만 원을 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네, 지난주에 큰 일이었습니다. 이 책이었습니다. 너무... 아직 판매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 출판사 사업증 있으시죠? 있죠. 여기 출판사 사장님들 3명이 앉아 있거든요 지금. 사장즈네요. 사장즈. 지금, 별거 아니지만 지금 사장 모임이에요. 등록세 나왔어요. 이제 등록.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120원이 남았으니까 이게 내가 계속해도 되는 건지 내가 확신이 그쵸. 없는 거예요. 이거 2만 얼마 이거 거의 3만 원 되는 돈인데. 저희구나. 뭐가 있죠? 저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필리핀을 가가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집에서 계속 누워 있거든요. 요새 누워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붙어서 어제 저녁부터 부지런히 약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지금 전화 착신을 서비스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주말이 와가지고 고객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나름 저도 사장이고 다이렉트로 일을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업무 전화를 놓치기가 좀 그런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도. 그래서 지금 메일을 고객센터가 아니라 메일을 한번 보내본 상황입니다. 신청서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착신 전환 서비스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저 이거 들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더 어색하죠? 그냥 스겜 가죠, 스겜. 스겜으로? 아니, 더 풀어야 돼. 지금 너무 빨라. 더 풀어야 돼. 나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은데, 여기 더 풀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근황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제가 맞아요. 알바했다가 잘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에세이 쓰고 웹소설 쓰지만 120원 남은 거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업적인 센스도 없고 글도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 1회 고정 알바를 하던 게 있었는데 잘렸어요. 근데 잘리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할 수 없는 몸인 것 같다. 그래서 좀 느꼈어요. 아니 왜냐면 주 1회 출근하는 것도 이렇게 싫은데 싫었었군요. 옛날에 회사를 어떻게 다녔을까? 그렇죠.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좀 자극적일까요?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제가 전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싫다라는 단어가 조금 저는 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우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세게 가는 것들을 좋아하실 거라는 약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회사 가기 싫어서 프리랜서 합니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기 싫어서 프리랜서는 어떤 삶인가 궁금해서 듣는 분들 오늘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걸 제가 노렸어요. 노리고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벌써 할게요. 회사 경험이 일단 있으신가요, 두 분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 중에서는 아예 회사 경험이 없고 처음부터 프리랜서나 다른 회사가 아닌 자영업이나 것들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일단 회사 경험이 다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 경험이 있는지 말씀 주실 분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출판사 다녔고요.
출판사를 3군데 다녔고 뭐 대형 출판사도 있었고 그냥 출판을 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만 주는 그런 기획사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있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역사 전문 출판사에서도 있어봤고 이렇게 3군데 있어봤고 3군데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저는 총 직장생활 경력은 8년이고요. 첫 직장은 제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는 거기서 나중에 퇴사할 때쯤에 한 6명, 7명 정도 팀원이었고 지금은 한 25명 정도로 큰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진짜 시작하는 초창기 스타트업에서 있었고 증강현실 기술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에이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전자책을 좋아해서 전자책 그 서점 제가 이제 다시 신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전자책 서점에서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대형 서점에 이제 MD 자리가 또 나가지고 그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 경험도 적고 여기 진짜 다들 고수들이 있어가지고 회사 다닌 경험도 이렇게 한 3군데는 다녔거든요. 근데 다 계약직이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다니고 나서. 아무튼 그래서 회사가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하면 한 2년 정도 회사를 다닌 것 같아요. 한 3개, 4개, 3개 정도를 회사는 다녔던 것 같은데 마케터도 했었고요. 공공기관의 행정가, 문화행정가도 했었고 그리고 뭐 프로듀서 같은 거, 행사 기획자, 행사 실무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판사 마케터로 회사 생활을 끝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어서 프리토커 라인업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 잠깐만. 아무튼 네.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그래서 회사 생활을 다니면서 힘들었었던 점들이 있을까요? 본인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렇다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일 싫은 거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회사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에 보면은 제가 다니던 출판사는 주로 이제 홍대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합정 이쪽, 서교동 이쪽에. 그러면은 거기 조용한 골목길을 낮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여기에 창문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답답했고 너무 나도 나가서 저 햇빛 아래를 거닐고 싶은데 나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후 내내 햇볕 한 점 못 쐬고 여기서 앉아서 일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항상 그게 갑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들이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업계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출판사들은 독서실 같아요. 숨소리 한번 안 맞아요. 나고 다 인정해요. 그냥 키보드 소리, 뭐 맞아요.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이 막히는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또 회의 시간이 사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회의 시간이 저는 좀 되게 산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저녁형 인간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ADHD 증상 같기도 한데 저는 회의 시간에 너무 지루하면은 졸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졸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졸다가 깜짝 깨면은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졸다니 다른 사람 말하고 있는데 너무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회사 생활이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출판사가 콘텐츠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어느 예술 문학 이런 산업이 들어가는데 어느 다른 콘텐츠 산업보다 정적이고 내성적인가요? 약간 조용하고 트렌드를 잘 안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 가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뭐 음악이나 영상 쪽은 완전 소심한 아이형 같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라면 조용한 사람으로 있었다면 그거를 살짝 콕 집어서 출판사에 콕 집어주면 거기서 완전 B급 병맛 또라이가 됩니다. 약간 그 정도로 약간 출판사는 되게 정적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잘하는 일을 계속 그것만 할 수 없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계속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저 혼자 판단해서 뭔가 실행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거를 물론 존중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실무를 저는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MD였으니까 책을 파는 일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책을 팔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직에서 요구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제가 비록 이 실무를 잘하고 아무리 성과를 냈지만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실무만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관리자가 돼야 되고 이 관리자가 된 다음엔 임원이 돼야 되고 이 코스를 원해야 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누구나 다 이제 회사 조직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1, 3년 차처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었어요. 나는 이 실무를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괴리가 사실 저도 약간 MZ 성향이 있어서 잘하는 거 하고 싶거든요. 회사 안에서 제가 일을 해도 잘해서 나도 신나고 회사에도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회사는 이제 너 실무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도 관리자가 되어야지. 이제 너도 후배를 키워야지 이러는데 사실 저는 양성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뛰고 싶은 게 컸는데 이런 괴리가 자꾸 있었던 거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회사를 힘들었었던 점 여러분이 다 말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출퇴근을 꼬박꼬박 하는 것도 조금 사실 싫었어요. 보통 9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산에서 서울로 가려면은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퇴근을 하고 나서도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나고 일산에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의 하나였고, 근데 그 부분들은 이직을 하면서 제가 차츰차츰 줄어가긴 했었어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일산에서 파주로 출퇴근하면서 그 출퇴근 시간을 점점 좁혀왔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저도.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 많아지고 사람을 좋아하게 됐지. 그러니까 매일 혼자서 일하거든요, 저는 보통. 그리고 여기 되게 성저 마을에, 일산에 있는 되게 구석에 있는 동네여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뜨문뜨문 오는 손님들과 여기 오시는 다른 프리랜서 분들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충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업무 절차 같은 것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런 건데 누구의 의견을 또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올라가면 다르게 오고 요런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뭐랄까 주체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남의 의견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얘가 다른 이거 고쳐달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뉘앙스인데 저는 타고난 취향이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나 봐요. 근데 사기업,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좀 이랬었지만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 잘 다녔어요. 근데 사기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열심히 해봤자 사장 돈이나 불러주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주인의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힘든 점이 저는 많았죠. 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이유, 이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고. 저는 일단은 저는 회사를 다닐 능력이 없다는 사람으로 판단을 지었어요. 네. 스스로? 네, 스스로 지었어요. 회사를 버티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버티는 것도 체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버티는 체력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회사도 다니는 능력이 있어서 다니시는 거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회사를 못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다. 왜냐면 나도 계속 살아야 되니까.
회사는 다니지 않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저는 결정적으로 느꼈고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저는. 네. 조금 20대 중반부터 물론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살았으면은 조금 더 실패할 기회와 시간들이 더 길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 이게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실패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두려운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해해주는 익스큐즈라고 할까요? 어리니까 그렇지라는 그런 약간의 받아들이는 실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저 나이 먹고도 그래 아직도 저러고 있지? 라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체감이 돼요.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몇 분 있고 근데 좀 더 어려웠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서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네. 그런 계기 같은 거는 저도 약간 비슷해서 저도 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게 결정적으로 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워라밸이 그래도 좀 보장은 되는 회사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8년 정도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 시간을 내가 못 쓸까봐 불안해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야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떤 저녁 미팅이 생겨서 내가 뭘 못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회사를 다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닐 때는 7시, 6시 퇴근해서 갈 수 있는 문화생활을 계속 했고요. 그러면서 독서 모임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쓰고 싶은 글도 쓰고 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사를 다닐 때도 그런 워라밸이 만약에 계속 지켜지는 상황이었다면 전 계속 회사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퇴사하기 얼마 전에 제 바로 위에 직속 상사가 과장급의 어떤 직속 상사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전사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여서 회사의 주요 인원이 다 투입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거기에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 그 상급자가 할 거였는데 퇴사하면서 제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고 제가 갑자기 저희 팀의 선임이 되면서 업무 부담이 한꺼번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노트북을 안 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면은 노트북이 없으면 뭔가 동시에 일을 멀티태스킹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회의 스케줄이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건물의 다른 곳을 가서 8시간을 회의를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해야 되는 루틴 업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 윗사람 나간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일도 하고 이 3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약간 계속 저글링을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아침에 가서 회의 스케줄 확인하면 내 이름이 2군데 서 있는데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물리학의 법칙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걸 자꾸 확인하고 또 제 일을 부탁해야 되고 누구한테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뭐 그러면 가끔 야근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 여태까지 살면 6시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6시면 집에 와서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그 게임에서 MP라고 하죠. 네. 만화를 이만큼 채워서 일어나고 회사를 가면 저글링 하듯이 막 이렇게 3군데를 막 뛰어다니면서 돌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칼퇴근을 해도 두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즐길 수도 없고 넷플릭스도 안 봐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글 써가지고 책을 2권이나 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게 소진이 돼서 회사에서 나의 기운을 다 빨려서 이런 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싫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퇴사 과정을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홍보하시죠. 낭만적 퇴사와 그 후의 일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상사하고 면담을 계속했죠.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뽑아주든지 업무를 분장하든지 담당자를 나눠주든지 계속 옥신각신했지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위에 직속 상사 퇴사했는데 신입을 주겠다 그러고 원래는 과장급을 경력직으로 데려와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만 버텨라 했는데 하다 그것까지 안 되니까 제가 그때 퇴사 결심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상사분이 했던 말이 이게 지금 힘들겠지만 네가 이거를 잘 버티고 견뎌야
그 회사 생활 중에서 이런 위기를 한 번쯤은 넘겨야 나같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 그때 거기서 탁 뭔가 놔버리는 듯한 느낌을 제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나는 임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닌데 심지어 그치. 이렇게 계속 숨막히게 굴러가서 임원이 되는 거라면 나는 차라리 이 모든 걸 안 하고 다이소나 어디 마트 가서 캐셔를 하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 없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정신력을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MP를 아끼고 HP를 쓰는 일을 하더라도 MP는 아껴서 내가 쓰고 싶은 글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되 그냥 돈은 몸으로 벌자. 그게 시급 따져도 그게 낫겠다. 왜냐면 회사 생활은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을 하면은 이런 저를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스트레스는 안 받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돈은 그렇게 벌고 내 정신력은 나를 위해 쓰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요 말 중에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저도 알바를 좀 다녔거든요.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트러블이랑 했어요. 그러면 트러블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좀 약간 싸우고 싶거나 그런 감정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멀리 보고 생각해야 돼요. 네, 맞아요. 누구 하나 퇴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매일 일주일에 5번씩 봐야 돼요. 맞아요. 그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알바를 갔어요. 알바를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조금 약간 시대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다고 해서 그분들 시대의 사고방식을 근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여유롭게 그냥 웃으면서 이 3개월 뒤에 안 볼 사람인데 웃고 말지 이렇게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웃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를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나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좋은 점 중에 하나구나.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무한대로 만날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안 볼 사람, 2개월 뒤에 안 볼 사람, 일하다가 별로면 같이 일 다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대하니까 조금 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유하게 되고 여유롭게 대하고 더 친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점을 계속 프리랜서의 그런 장점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표가 와도 어떤 높은 사람이 와도 맞아요. 뭐 저는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게 뭐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한테 내 인생에 뭐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고 뭐 일을 안 하면 그만이고 뭐 계약은 뭐 끝내면 그만이고 다음에 재계약 안 하면 되고 이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좀 더 심플해지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 소모 없이 오히려 좀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프리랜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보다 연령대가 많은 소위 제가 표현하자면 어르신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옛날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뭐 말대꾸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성인이라는 나이만 넘어가면은 이제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이제 각자 쌓아오는 경험치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대표일 수도 대표니까 뭐 오서재 대표니까 대표 대 대표로 만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토론을 막 해요. 토론을 이런 자리 만들어주면 토론을 막 해요. 이렇게 잘 그냥 생각을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딱 없어지면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사회생활하죠. 이렇게 숟가락 먼저 놔주고 숟가락 먼저 놔주고 막내 네, 이렇게 물 빨리 떠주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게 그것도 참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회사를 좀 좋아했었는데 좀 거기 또 좀 워라밸도 괜찮았고 좀 그래도 다른 출판사보다는 좀 자유로웠어요. 좀 그냥 중간에 은행도 갔다 올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 상사가 좀 저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상사가
만약에 그냥 우리 팀장이면은 그거를 사장한테 말해가지고 뭐 어떻게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장이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이유로 나왔는데 그 후에 사실 이직을 해도 되는데 다른 출판사로 이직을 안 하고 프리랜서가 된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된 이유는 그 마지막 회사에서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7년 차 정도, 6년 차, 7년 차 정도 되면 업계의 그런 상황이 잘 보이잖아요. 내가 일하는 업계가 잘 보이게 되는데 그때 좀 업계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일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업계에서 열심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경력을 쌓고 일을 해도 결국 되는 거는 지금 내가 눈앞에 보는 저 선배들처럼 되는데 그 선배들이 어땠냐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야근하고 인생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내 미래라면 내가 맞아요. 굳이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를 옮기지 않고 그냥 일단은 내가 좀 어떻게 업계를 바꾸든지 말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어쨌든 내가 프리랜서로 좀 이 기회에 있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빨리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그렇게 탄탄한 회사들은 아니었어요. 조금 되게 작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간당간당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성장을 하는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맞아 간당간당 이런 부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많아요. 출판계에 진짜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출판계 엄청 많아요. 5인 미만 사업들이 많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도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고 그러면 금방 또 나는 회사 밖에서 내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될 건데 그때 조금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걸 경험하느냐 아니면 지금 경험하느냐라는 또 판단이 섰거든요. 그때 보면 어차피 나갈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경험을 해서 조금 더 힘이 있고 약간 젊음의 패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약간의 회사를 등 돌리고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금액적인 것들이 불안정하니까 그때는 회사 생각이 또 나와요. 그쵸. 따박따박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을 돌리면은 그래도 평생 날 챙겨주는 회사는 없다. 사실 맞아요.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조금 큰 회사들도 뭐 정리해고도 많이 하고 그런 뉴스를 보면은 어떤 회사도 나의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도 또 어차피 난 여기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회사에 가지 않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출판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유리천장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출판사들 보면은 대표 다 남자고 임원들도 대부분 남자고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은 다 나가요. 다 나가서 프리랜서 돼요. 그냥 외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소수고 여성이 임원이 되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80% 90%가 여성인데도 얼마 안 된 남자들은 임원이 되고 얼마 안 된 그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 외주자가 되거나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업계 구조 자체에서도 좀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갈 길이 그냥 다 빤히 보였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조사를 좀 한 게 있죠. 우리가 여기 링크를 하나 그 이미지를 2개 공유해 줬는데 MZ세대가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연 말고도 보편적으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퇴사를 하나 회사에 해가지고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 만족이 훨씬 중요한 세대라서 라는 게 60%를 넘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참을성이 부족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MZ 세대가 자기들이 답변한 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인사팀 입장에서 고른 답인 게 딱 보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지면 자체가 개인 만족이 훨씬 중요한 세대라서 그 세대를 프레임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MZ 세대 엄청 다양해가지고 연령대가 너무 맞아요. 차가 커요. 저도 MZ지만 맞아요.
22살도 MZ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쵸. 퇴사자 당사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한 설문조사 같네요. 요즘 최근에 기업에서 MZ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전 세대보다 참을성이 부족해서 맞아요. 개인 만족이 훨씬 중요하다. 이게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이 MZ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는 거지 실제 MZ가 그렇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전 세대보다 참을성이 부족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앞에 그 나보다 나아가는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을성이 없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싫으니까 나가는 건데 이거는 참을성 맞아요.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아까 연결되는 얘기지만 네. 그런 선배들을 보고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괴리를 굉장히 심하게 느꼈던 게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조직이 상당히 보수적인 역사가 오래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사하고 면담을 할 때 상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가 이걸 다 겪어야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야. 나 같은이 앞에 생략이 돼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여기서도 좀 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조금만 참으면 이제 임원이 되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지금 50대 60대가 돼서 대기업에 임원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다른 거를 하기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많아요. 나는 평생 여기 있었고 이제 와서 내가 어디로 가겠어 하면서 자세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회사에서만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친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이미 고깃집을 했다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누구는 건물 투자를 잘해서 지금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기업 대기업 자가 김부장 그 책이 하나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 근데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저는 거기에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 자리에 가면 그 아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스스로의 그 위태로운 위치를 불안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약간 연민을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 60대가 MZ들이 약간 질투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능성이 많고 너네는 이직도 할 수 있고 너네는 젊잖아. 너네는 아직 딸린 식구도 없잖아. 너네는 뭐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좋은 일이어야 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어야 하고 이게 내가 이 시간 동안 다른 걸 안 하고 회사에 매진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해 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도 가스라이팅인데 일단은 제가 약간 저보다 좀 MZ 세대 윗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시작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시작점이 개인의 개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사실 다수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국가나 아니면 더 넓은 공동체가 개인의 각각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비스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지. 개인이 단체나 이렇게 국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 시대는 나 개인으로부터 생각이 시작되는데 그 MZ 세대 위의 세대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네 맞아요. 우리 해가지고 그거부터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고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공동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 대출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대출이 뭐예요? 그냥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정확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공동체가 위험해. 뭔가 위기가 했어. 그럼 내가 대출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그분들 사고에서는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는 왜? 라고 그렇죠. 왜 그래야 돼? 있을 수 없는 맞아. 일이지. 질문과 약간의 안 좋은 감정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없고 그냥 그래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나가 우리가 되고 그 사람한테는 공동체가 그냥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그분들이랑 대화의 자유를 있을 때 우리는 말하는 시작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시작점만 이렇게 짚어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세대 간 대화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설문조사는 그래도 퇴사잖아. 신입사원 입장에서 한 설문조사 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의 잔소리, 업무 방식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대인관계 스트레스 벌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사의 잔소리나 업무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방식에 대한 약간 비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 네. 당신의 책을 만들고 싶습니까? 요새는 1인 출판으로도 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책을 만드는데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오서재, 서재관리자, 독립출판 강사도 합니다. 이제 상사가 제가 그 퇴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실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숨겨진 이유. 네. 좀 후진 상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나 실무하고 싶었던 이유가 실무를 하면 누군가한테 잔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그쵸. 내 일만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즐겁게 둥글게 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요구한 역할은 너 이제 연차 찼으니까 중간 관리자 돼서 다른 애들 관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해야지 하는데 저는 꼰대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상사 되면 지금 이 얻어놓은 인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약간 그 회사 생활에서 친목도 되게 두루두루하고 막 이런 타입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것도 싫고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약간 그런 걸 하기 싫었는데 제가 거기서 어려움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무자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항상 그 사람을 파악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사모예드 스타일이다. 저 사람은 햄스터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거 갖다 주면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파악하면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잘했는데 내가 상사가 됐을 때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상사인 게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 유형을 파악해서 얘는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틀어지니까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돼. 아니면 얘는 칭찬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하니까 가끔씩은 쪼아줘야 돼. 이거를 수첩에 막 적어놓고 막 기록하고 막 그거 하는 상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사람 관리가 메인이 되면 난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 중간 관리자가 돼야 되니까 나는 어떤 부하였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저 보더콜리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였냐면 보더콜리 강아지 되게 똑똑하잖아요. 네. 근데 똑똑해서 키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데려오지만 오히려 똑똑해서 키우기 어렵거든요. 지능적으로 말썽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을 심심하게 냅두면 똑같은 거를 일주일만 똑같이 놀아줘도 애들이 지루함을 느껴서 말썽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더콜리를 키우는 견주는 얘의 능력치가 상향하는 만큼 자기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얘한테 어떤 지루하지 않은 놀이를 해줄 것인가, 얘한테 어떤 과제를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얘를 성장시키면서 그만큼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제가 너무 보더콜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조합표가 있었잖아요. 똑개, 멍부 이래가지고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와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부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맞아. 조합이 최상인가 있었는데 맞아. 저는 똑개 부하였거든요. 그래서 나를 굴려줄 상사가 필요한데 제 상사랑 저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 제 상사가 저를 잘 못 다룬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되게 건방지죠. 그래서 나는 좀 이 일이 좀 쉬워서 지금 좀 놀고 있는데 약간 지루한데 뭔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상사가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일 때 이런 것들을 막 제가 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조차 나를 잘 못 다루겠는데
내가 누구를 잘 다룰 자신이 없고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상사가 되기 전에 회사를 나가겠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요. 회사를 위해서. 상사 거부. 그 회사를 위해서 제가 그 회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상사는 잔다르크 같네요. 네, 상사가 내가 만약에 상사가 되면 아랫사람 스트레스 받을 거고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나는 보더콜리가 나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간 거예요. 좀 약간 완벽한 상사가 되고 사랑받고 싶은 상사가 되고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사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세상에 뭐 나쁜 개는 없다처럼. 그렇죠. 그렇게 저 강영욱을 못 만나서. 강영욱이 없었다. 근데 좋은 상사가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욕할 수 있는 상사가 훨씬 많고 맞아요.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상사는 이렇게 직장 선배는 손에 꼽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좋은 상사가 되고 싶어서 그 부담감에 차라리 나는 좋은 상사가 날고 욕 먹어도 되니까 그 자리에서 더 높은 돈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으면은 버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회사에. MZ 스타일로 약간 MZ들도 자기가 잘하는 일 하고 싶어 네. 하듯이 저도 좋은 기왕 상사가 돼야 될 거면 좋은 중간 관리자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모양 빠지기 전에 나가자. 나간 것도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상사 역할을 하는 게 내 상사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후배가 훨씬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사람을 이렇게 다룬다는 거는 진짜 그렇게 메모를 해서 이런 게 정치적인가? 저 예전에 그 출판사에서 네. 그 신입 직원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대리였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얘가 이제 새로 왔고 오늘 첫날이니까 얘가 그 작업한 거를 네가 좀 가서 좀 살펴봐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오더를 저한테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가서 그 친구가 작업한 걸 이거 오늘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보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놓고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으네 이러고 이제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저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친구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좀 쌀쌀맞게 구는 게 왜 그런지를 몰랐었어요. 항상 몰랐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그 첫날 내가 와서 자기 작업물을 이렇게 들춰보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나는 사장의 오더를 받아서 나도 또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일이고 몇 달 동안 나를 차갑게 대할 일인가 봐.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쉽지 않죠. 정말 사람이 너무 어렵다. 맞아요. 사람이 너무 어렵죠. 사람이 다 하면은 아라고 받아내는 애가 있고 했는데 하라고 화를 내는 애가 있고 그렇게 다 달라가지고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저희 나이대가 딱 이제 만약에 회사를 다녔다면 그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요구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만약에 저희가 계속 다녔다면 그런 감정 소모로 정신력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제 그 전기 코드를 꽂으면 계속 이렇게 전기가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코드가 꽂혀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신경 쓸 거예요. 그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걔네들은 한두 마디씩 하지만 전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효율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빨려나가는 에너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나이에는 그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 밖에서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높은 직업이 있으면 약간의 중간 연예인이잖아요. 나는 몰라도 이 사람 내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대우를 알아서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냥 회사 밖에 문 밖에 나가면 그냥 40대 50대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여기서 이래? 약간 이런 거에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차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조금 어려 보여요. 대표치고는. 그래가지고 어차피 막 굴리거든요. 다 일단 디폴트를 아래로 깔고 저를 대하세요, 다들.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맷집이 세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우리가 회사는 나왔지만 그래도 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 있잖아요. 열린 결말처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나는 회사에 다시 돌아가겠다. 저는 최근에 이제 최근 2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프리랜서 일이긴 했는데 주 1회 이제 회사에 나가는 회의하러 그곳에 가는 이제 일을 했었어요. 최근 2년 동안. 근데 그 정도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 1회 그냥 어느 곳에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업무 이야기 한 다음에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차 마시고 그러면서 업계 사람들 만나고 업계 이야기 듣고 또 막 이렇게 수다도 떨고 하면서 약간 그런 최소한의 그런 외향성이 좀 충족되는 느낌? 네, 그래서 너무 외롭지 않은 정도의 이 정도 되게 괜찮다. 네. 근데 주 1회만 나가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좀 간단한 얘기죠. 안 간단한 얘기예요. 네, 주 1회는 좀 쉽다. 주 3은 주 3 정도는 생각해야죠. 네. 저는 생각해보면 주 2회 정도는 참 괜찮은 것 같고 주 2회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재택근무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저도 재택근무 일단 해주는 회사면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한테 좀 자율성을 주는, 이렇게 뭐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제일 부정적인 느낌 중 하나가 그냥 소모되는 부품의 하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조금 제일 실망스럽고 뭔가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내 돈 주고 하긴 좀 힘든 프로젝트, 회사의 이름 네임밸류와 자본을 줘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다니지 않을까? 근데 대신 저도 주 3회 정도 출근하라고 하고 그 정도면 저도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회사가 없었을 것 같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회사를 진짜 절대 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를 절대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지금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회사가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모임에 나갔다가 그 테리타운이라고 그 모자 만드시는 그 브랜드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대표님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있는데 그 동료들도 다 각자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 계약을 맺고 좋다. 각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거, 뭐 무슨 어디 제주도 같은 데서 어떤 무슨 공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모자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사대보험 같은 거나 직원 상하관계로 위기를 엮이지 않고 각자 개인 사업자를 차려서 각자 이제 용역으로 이렇게 엮인 상태에서 그래도 그들은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멋진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인데 요즘 시대의 변화를 예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거대한 그룹에 소속돼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서 개인 사업자가 돼서 자기의 스킬을 가지고 회사와 고용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되게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코끼리와 벼룩이요? 코끼리와 벼룩.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저런 곳은 한번 조인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는 이미 회사를 못 가는 몸이 된 것 같긴 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우리 근력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연결되는 질문으로 재입사의 계획은 혹시 있으실지 이렇게. 전혀 없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주 5회 출근을 하면 정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맞아. 조건이 있네요. 네. 저도 못할 것 같고, 네. 저는 아까도 퇴사 이유가 체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갈수록 체력과 저의 타고난 에너지 레벨이 낮다는 걸 느껴요. 그래 나의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정력적으로 2-3가지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기왕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정신력을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쓰고 싶고, 차라리 뭐 돈 버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 정신력을 좀 아끼고 싶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 저의 이 고급 뇌를 회사 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MP가 깎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깎인 상태에서 소설 쓰면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신력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기 위해서 최대한 회사 안 들어가고 버티기가 목표예요. 저는
재입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분야에 궁금해. 그리고 내가 이런 스킬들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고 산업스파인가요 이런 게? 모르겠네. 좋네요. 네, 기술 배우고. 기술 들어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리고 저는 한 요새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혼자 일하지만 언젠가는 뭐 직원을 하든지 아니면 오서재라는 책방이 1인 자영업이 아닌 사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혼자 일하지만 같이 일할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회사 안에서 배워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치 단기 학원 다니듯이 갔다 올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취직이 더 안 되겠죠. 근데 또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를 다 들을 정도면 회사 안 들어가 된다. 아마 퍼펙트 팟캐스트 유명해졌으니까. 취업 연기자 아닌가요? 취업 연기자. 취업 연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드만 쓰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제 싹 보고 이제 그거 딜을 쳐요. 내가 2년 한번 일해보고 괜찮으면 더 하려니까. 그 정도의 거물이 되면 되잖아. 내가 여기서 한 2년 일해줄게요. 근데 서로 윈윈하고 또 괜찮으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보자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가. 뭐 또 자영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질 수 있으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바뀌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직원을 부르려면 아까 비슷하긴 한데 혹시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랑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직장을 부르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본인이 여기 약간 나 같은 딸을 낳는 그런 느낌인가요? 막 예민하고 막 잘 삐지고 막 열정은 있는데 막 칭찬해줘야 되고 막 뭐라 그러면 더 못하거든요. 되게 주눅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칭찬 먹고 자라는 그런 나무여가지고 그래서 좀 골치 아프고 좀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저 같은 부하 직원은 별론 것 같고 쓰지도 않겠다. 얘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근데 잘 써먹으면은 또 열정 있게 좋은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 사용 설명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 개인의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재밌겠네요. 독립출판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덜투덜 많이 거려요. 투덜이 스머프처럼 뭐 하라 그러면은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말하면서 투덜투덜 하는데 결국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투덜거림이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제가 그냥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주시면 된다. 왜냐면 제 상사가 좀 여린 사람이면 저의 그런 거에 좀 상처를 좀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머리 회전이 빨라서 시뮬레이션을 빨리 돌려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역시 보도콜리. 이거는 안 될 건데 왜 해요 저라고 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 상사도 안 될 거 몰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사도 위에서 시키니까 뭐라도 해서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자기도 아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너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도 답답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까칠까칠하게 해도 그냥 주눅들지 말고 계속 시켜라. 저는 말만 투덜거리지 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회사의 정신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제가 회사 밖에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윈윈이군요. 내가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회사를 안 가는 걸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내가 빌런이니까 자가격리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중 한 명은 또라이라던데 그 또라이가 내가 아닐까. 없으면은 나야. 맞아. 근데 그 또라이가 내가 아닌가 가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은 만들었지만 저 같은 애 부리려면 내비 둬야 되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나니까 나 쓴다. 맞아요. 나니까 나 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죠. 또 이렇게 막상 아쉬울 때는 입사 지원서 할 때는 아쉽잖아요. 그때는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할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또 잘해요. 연기자. 연기 잘해요. 자기 회사하고 빠방에 또 스펙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그 경력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만 이제 딱 그것만 통과만 했다. 그럼 이제 바로 퇴소 돌벽에서 이제 루팡 가려고 하죠. 우리는 결국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랜서에게 회사를 한마디로 한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네, 전 근데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절대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니까. 너무 동의해요. 네. 저도 회사에서 못해 먹었으니 프리랜서가 좋아서 프리랜서를 하는 게 아니라요. 회사를 다닐 수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프리랜서를 하는 거고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차 선택이죠. 네. 그래서 저도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라고 하면 진짜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상어 같은 거죠. 회사가 내가 지금 팔 이 동작 멈추면 그치. 와서 입을 하고 벌리는 거야. 입사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쟤한테 다시 붙잡힐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쟤한테 다시 발목 잡힐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헤엄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보고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동력도 긍정적이에요. 네. 나에게 맞게 리모델링 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회사를 언젠가는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정성도 없고 또 즐겁게 일하고 만약 그런 이상적인 회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없겠죠, 그런 데는. 저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회사란 버틸 체력이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회사 다니는 곳도 능력이다. 맞아요. 네. 진짜. 맞아. 회사 다니는 거 능력 진짜 인정해요. 저 제 나이 또래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무게를 견딜 수 있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 들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그런 정식적인 체력과 육체적인 체력이 그게 어마어마한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성실성도 너무 대단한 거고 9 to 6, 보통 9 to 6니까 그거를 제각하지 않고 다니는 그 성실성이나 근력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진짜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적당히 넘기면서 갈 수 있는 그 정신력이 저는 진짜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인간관계 능력도 되게 높으신 분들인 거죠. 거기서 계속 있으신 분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어이쿠 프리랜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빠이.